안녕하세요. 정은진입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께 책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명환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하신 적도 있었던 그런 책이어서 아마 내용을 들어보시면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팩트 플리스이고, 저자는 한스 로슬링입니다. 그는 의사이자 통계학자로 2012년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선정된 바 있는 인물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요. 제 영어 발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팩트풀리스라는 이 단어를 사실충실성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fact. 즉,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몽상가보다는 현실적인 사람을 좀 더 높이 쳐주는 분위기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현실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과 일맥상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친구들로부터 좀 현실적인 편이라는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이 말이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소 부정적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조금 그것을 개선해 보고자 과연 세상이 정말 살만한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을 설교 시간에도 보신 적이 있는 내용일 텐데요.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퀴즈를 냈을 때 A. 거의 2배로 늘었다. B. 거의 같다. C.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고 흔히 A를 답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극빈층 비율은 20년간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팩트라는 것은 객관적인 통계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현실에 대한 막연하고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상황을 더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책에서는 이를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은 둘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간극 본능, 또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정 본능, 인구 증가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불러오는 직선 본능,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비난 본능 등 우리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몇 가지 본능들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다루기는 시간상으로 어려우니 저는 부정 본능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를 포함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부정 본능으로 인한 인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온통 비관적인 이야기들 뿐이고 청년들끼리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실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살기 힘들다, 요즘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역시도 세상에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옳은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러나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의 근거에 세계를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쉽다. 하지만 좋은 일을 알기란 어렵다. 무수히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결코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오해는 말라. 부정적인 것과 이른바 균형을 이룰 사소하지만 긍정적인 뉴스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 발전인데도 하나하나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파편적이거나 너무 작아서 뉴스거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은밀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인류 발전의 기적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나쁜 일이 가득한 것은 분명하지만 또 좋은 일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나쁜 일에 비해서는 주목을 덜 받고 또 나쁜 것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서는 이 좋은 것의 발전이 미미해 보일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저자의 자세에 매우 공감합니다. 세상에 나쁜 일이 가득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무조건적인 낙관은 다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 역시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부정 본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서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고 아우성치는 와중에 우리 뇌가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자는 나쁘지만 현실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또 언제나 나쁜 뉴스는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태도로 나쁜 뉴스에 쉽게 휘말리지 않는 굳건한 태도를 가질 것. 또한 과거의 역사를 장밋빛으로만 인식하지 않을 것, 사회의 발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항목은 사실 믿는 사람이라면 늘 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책을 근거로 분명히 세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량상 다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이 책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을 충분히 실어놨습니다. 저자는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행동들을 무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도 분명히 바보 같은 짓이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것 또한 현명하지 못한 행동인 것입니다. 만약에 약간 부정적인 분이시라면 이런 생각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부정적인 상황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고 해도 사람마다 자신이 보아온 세상이 있고 또 살아온 바가 있어서 세상 바로 보기 훈련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이 책을 읽고 올바른 세상을 인지하는 첫걸음을 시작하시고 다 함께 훈련해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